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책 읽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김혜리 지음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머릿말, 코로나 시대에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 파트 1, 정말 책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져요? 파트 2, 읽어도 그때뿐이라면 독서법을 바꿔라. 파트 3, 책 읽기가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트 4, 하루 15분, 가장 확실한 기적을 만드는 책 읽기. 맺은 말, 딱 1년만 꾸준히 책을 읽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1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정말 책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져요? 책이 나를 살렸다. 인생을 바꾸겠다 결심하면서 왜 하필 책을 읽었냐고 묻는다면 이보다 더 적합한 대답은 없을 것 같다. 책이야말로 가장 흔하고 사소하게 삶의 마법을 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어도 단돈 1, 2만 원으로 단 몇 시간의 투자로 심장이 요동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책뿐이다. 다른 방식의 삶과 그 길로 가기 위한 다른 생각과 행동을 알려주는데 책만큼 적극적인 스승은 없다. 그래서 나는 책을 들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다르게 살고 싶다 다짐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유는 극명하다.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생각을 품어야 한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패턴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거기서 벽에 부딪히자 나는 책을 들었다. 인생을 전환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변화가 간절한 순간 책에서 답을 구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는 경제적 흙수저로 태어났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부모님과 4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IMF 사태가 터지자 우리 집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하루아침에 비가 새고 쥐가 돌아다니는 옥탑방으로 쫓겨났고 나중엔 한국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중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그때 내 나이는 겨우 17살이었다. 게다가 상처받고 세상과 등 돌린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중국 땅을 밟았을 때는 한국과 중국이 정상수교를 맺은 지 고작 5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당연히 한국 사람도 드물었고 중국은 대도시조차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었다. 예민할 나이에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며 많이 방황했다. 세상에 발을 딛기도 전에 산다는 건 무서운 일을 하는 등식이 생겨버렸다. 나는 깊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다. 나라는 사람은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고 아주 작은 꿈이라도 생길라 치면 너 같은 게 무슨 이라며 스스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았다. 다시 인생의 주인공을 꿈꾸며 당시 나는 무기력함에 찌들어 살아서 뭐해란 말을 자주 내뱉었다. 그렇게 우울함과 두려움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죽음을 그리고 있었다. 이전처럼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런 나를 깨닫자 갑자기 모든 게 멈췄다.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생각과 행동이 정지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게 아닐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아닐까? 의학적으로는 호흡과 심장, 뇌가 멈추면 사망 선고를 한다. 하지만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득실된다. 희망과 열정, 기대가 없는 삶, 그건 임상적 죽음만큼이나 끔찍하다. 나는 억울하고 분통했다. 하지만 이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이 망했다고,
가족이 희망을 잃었다고 모든 아이들이 나처럼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변화가 절실했다. 이대로는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때까지 나는 내 인생임에도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했다. 그런데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나는 며칠 동안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다. 집안이 무너진 후 처음으로 작은 목표를 세웠다. 일단 집에 있는 책을 몽땅 다 읽어보기로 결심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찾고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익히고 다양한 도전 목록을 만들어 하나둘 완성해 나가는 생생히 살아 숨쉬는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책이 나를 살렸다. 10년간 1000권의 책을 읽다. 양질 전환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양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일이 그렇다.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공부도 요가나 달리기 같은 신체 트레이닝도 독서도 마찬가지다. 양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야 그때부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달라지기로 결심하고 책을 읽기 시작할 무렵 흥미로운 신문 사설을 하나 읽었다. 서울대 교수가 신입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는데 글의 요지는 이랬다. 대학 시절 학점도 중요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20대의 책을 1000권만 읽어봐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눈이 번쩍 뜨였다. 처음으로 바로 이거다 하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기분 좋은 울렁거림을 느꼈다. 이미 발전하고 변화된 내 모습에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던 터라 독서 습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를 목표화하여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렇게 18 무렵부터 1000권 읽기를 목표로 열심히 독서에 매진했다.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자 그냥 읽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일단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 매일 늦잠을 자던 내가 책이 읽고 싶어 아침 일찍 눈을 뜰 정도였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목표 하나는 20대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루에도 12번씩 했다. 20대를 독서로 보낸다면 다른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헛된 시간이라 여기지 않을 것 같았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일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잠들기 직전 일기장 구석에 그날 읽은 책 제목과 몇 번째 책인지 숫자를 적었다. 처음 몇 년은 수첩이나 일기장 한쪽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단순하게 기록했고 나중에는 독서 기록장을 따로 만들었다. 책을 읽다 보면 간혹 모든 것이 멈추는 듯 전율이 이는 문장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문장들을 따로 필사할 공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읽은 책이 100권이 넘어가니 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다. 저자의 어떤 점을 담고 싶은지, 남들은 다 좋다고 칭찬한 베스트셀러가 왜 내게는 지루하고 반감이 드는지, 어떻게 하면 소설 속 주인공처럼 낯선 모험에 빠져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등. 사실 그냥 읽은 책은 거의 없었다. 아무리 재미없는 책이라도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라는 나름의 한 줄 평이 뒤따랐다. 그렇게 서서히 책을 보는 눈을 길렀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나는 목표했던 1000권을 다 채웠다. 이후 우연히 한 출판사 대표와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었다.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이나 읽었어요? 어림잡아 1000권은 넘죠. 1200권 넘게 헤아렸다가 그 이후로는 안 세어봤어요. 그 대표는 깜짝 놀라며 출판사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20대에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사람은 처음 만났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어떤 책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최근에 좋았던 책은 무엇인지 등 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바로 책에 미친 청춘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1000권의 책에 인생을 묻다라는 노골적인 숫자가 들어간 책의 부재 때문일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한다.
정말 책을 1000권 읽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책 읽기가 좋다는 건 모두가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임계점으로 삼는 숫자 1000을 뛰어넘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는 질문이다. 아니 정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느냐는 확인이다. 책을 1000권 읽으면 뭐가 달라질까? 물론 1000이라는 숫자를 넘기자마자 어떤 극적인 변화가 크리스마스 전구에 불이 켜지듯 내 삶을 밝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점진적이지만 나조차 놀랄 정도의 변화가 아주 서서히 일어난다. 사람마다 이 경험을 하는 시기도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0권 읽기를 끝내자 독서 습관이 확실히 붙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권을 넘게 읽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읽은 책이 200권이 넘어가면서 내 안에 뭔가가 꿈틀거렸던 것 같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다양한 꿈이 생겼다. 500권 이상이 되자 나라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어라, 나 같은 사람도 하니까 정말 되네. 벌써 500권이나 읽었단 말이지? 라는 마음이었다. 독서 임계점, 1000권을 넘으면 생기는 변화들. 1.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눈이 생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다. 나도 그전까지는 남이 골라준 책만 읽었다. 어떤 대학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책, 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책, 친구나 가족이 권하는 책, 책을 고를 때 나만의 기준이 없었다. 간혹 얻어 걸려서 인생책이라 할 만한 것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지만 독서량이 늘어나자 내가 좋아하는 분야, 작가, 문체, 감성이 보였다. 나중에는 책 표지와 목차만 봐도 나를 흔들 책인지 아닌지 대략 감이 왔다. 이건 다른 말로 나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의미다. 내 취향, 성향, 비전, 심지어 무의식까지 말이다. 나는 꼰대처럼 훈계하고 조언하는 책이 싫었고 눈물 질질 짜게 만드는 심파 에세이는 돈을 줘도 못 읽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내 무의식이 어떤 주제에 반감이 생기는지 신기하게도 자주 불편함을 느끼고 부딪히던 부류의 사람들마저 이해가 됐다. 2. 깊게 듣는 법을 터득한다. 읽기는 다른 방식의 경청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와 면대면으로 만나 귀를 여는 것도 듣기지만 눈으로 타인의 의견과 인생 이야기를 읽는 것도 깊게 듣는 방법 중 하나다. 나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이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며 수용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스스로는 침묵하면서 온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는 행위. 독서란 그런 것이다. 독서를 통해 이 과정을 반복하고 익히면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도움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는 법도 배웠다. 3. 빠르고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에서는 그 일에 대한 새로운 회로가 생긴다고 한다. 그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를 고착화시킬 수 있고 이로써 완전히 다른 사고나 행동이 가능해진다. 나 역시 처음에는 책 한 권을 읽는데 3일 이상 걸렸다. 읽는 속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다. 단순한 문장도 의미 파악이 안 되어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떤 날은 한 페이지를 붙들고 하루가 다 지났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제는 300페이지 안팎의 책은 2~3시간이면 다 읽는다. 전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과학서나 경제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직독직해 읽는 즉시 이해가 된다. 4. 나만의 인생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하나의 답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책을 통해 깨달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나 유일무이한 길은 없다. 어떤 사람에게 유레카를 외치게 한 해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바탕이 된 소설 달과 6펜스를 누군가는 고구마를 연거푸 10개나 먹은 듯 답답하고 짜증나는 소설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접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철학자, 심리학자, 소설가,
기업가마다 다른 답을 내놓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다독이 준 선물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직업, 살아온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을 들려주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웠다.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와 같은 문제의 어떤 책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다른 책에서는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돈을 많이 번 뒤에 하고 싶은 일로 나머지 생을 꽉 채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성공한 그들의 인생 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교훈 삼아 나만의 공식을 새롭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답게 사는 길을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딴짓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다. 나는 해마다 책을 100권 이상 읽는다. 어떤 해는 150권 남짓 읽기도 하고 어떤 해는 100권을 못 채우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못 읽어도 매년 50권 정도는 읽는다.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심지어 매년 책을 쓰고 개인 사업을 하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외부 강연까지 진행하면서 말이다. 평소 책을 얼마나 읽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1년에 100권 정도요 하고 대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사실 과학적으로 계산해봐도 1년에 100권은 그리 엄청난 숫자가 아니다. 목표로 삼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 평균적인 사람들의 읽기 속도로 하루 25분 정도 독서를 하면 읽을 수 있는 페이지는 40여 페이지 남짓이다. 그렇게 1년이면 무려 14,600페이지. 이를 다시 300페이지 책으로 계산하면 약 48권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아침에 눈 떠서 15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책을 읽으면 1년에 48권 정도를 읽는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1.5배인 60페이지를 매일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읽는 속도가 조금 빠른 사람은 30분에 50에서 60페이지 정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총 21,900페이지를 읽는 것이고 책으로 치면 73권 분량이다. 이쯤 되면 내가 왜 100권 읽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것이다. 소소한 시간에 힘을 모아 1년에 100권. 하루에 2, 30분 독서는 크게 애쓰거나 고통스럽게 노력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 30분 독서가 1년이면 70권 이상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10년간 유지한다면 어떨까? 내 삶이, 내 세계가 달라질 것이다. 매일 30분 독서는 힘이 약하지만 이를 10년간 이어간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이다. 무려 730권의 책을 읽게 되기 때문이다. 30분씩 책을 읽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절반을 뚝 잘라 15분씩 독서를 한다고 해보자. 어떤 일을 하루 15분간 한다는 건 하찮고 우스운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 15분이면 10년이 쌓이면 912시간, 무려 912시간이 된다. 매일 점심 먹고 15분간 책을 읽는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10년이면 912시간에 공을 쏟는 엄청난 일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너무 어려서 회사에 막 입사해서 시간이 진짜로 없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15분의 여유도 도저히 낼 수 없다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어떤 일을 해보는 거다. 일주일에 한 번이 10년간 쌓이면 또 어떻게 될까? 무려 그 일을 520여 차례나 한 사람이 된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독서 외에도 10년의 시간을 축적의 기회로 삼아 이어갈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독서를 해도 10년이면 520번이나 독서한 사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미술작품을 공부해도 10년이면 520개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밖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일주일에 한 번 베이킹하기, 일주일에 한 번 뜻이 맞는 이들과 봉사하기, 일주일에 한 번 고전 영화를 보고 감상평 기록하기.
이렇게 쉬엄쉬엄 해도 10년을 하면 520번이다. 알다시피 10년이란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 일을 해도 가고 안 해도 간다. 결론을 정리하면 나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 독서로 1년에 100권가량 책을 읽는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쉽고 편하게, 게다가 사람들의 생각만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100권씩 읽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100권씩 읽어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나의 경우 직업 특성상 독서가 곧 일의 연장이기도 해서 매일 일정 시간을 독서에 할애한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겠다는 핑계를 지우고 명확한 사실을 숫자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매일 15분은 너무나 하찮지만 그렇게 투입되는 15분이 3년, 5년, 10년 동안 쌓인다면 엄청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내년 혹은 다음 달부터 계획할 필요도 없다. 당장 내일부터 하루 15분, 20분만 책을 읽자. 그렇게 1년이면 적어도 4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고 한 분야를 1년간 집중해서 독서를 한다면 그 분야의 준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흔한 예로 직업이나 전공을 제외하고 주변의 심리학 혹은 글쓰기 등 한 분야의 책을 40권 이상 읽은 사람이 있는가? 그 자체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다. 맹목적 독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독서가 먹고 마시고 잠드는 것처럼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그보다는 우리 삶에 반드시 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이나 음식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영혼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영역에서만큼은 물이나 음식 같은 역할을 하니까. 책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순간이란 게 있다. 오로지 독서를 통해서만 다듬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독서는 취미 수준의 가벼운 독서가 아니다. 맹목적이라 할 만큼 몸과 마음을 다 던지는 독서다. 읽고 읽고 또 읽으며 오로지 읽는 행위와 나 자신만 존재한다고 생각될 만큼 파고드는 독서를 말한다. 인생의 맹목적 독서가 필요한 순간들. 첫째,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각할 때다. 언젠가 고 구본영 선생님이 자신에게 있어 자살이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이전 것을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낡은 삶의 자세를 죽이는 것, 그것은 죽음이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죽음도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그때야말로 맹목적 독서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낡은 나를 깨뜨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한 태도를 갖는데 독서보다 탁월한 도구는 없다. 둘째, 삶의 다른 가능성을 실험하고 싶을 때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선택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 말이 곧 한 가지만 선택해 그 길만 걸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은 호모헌트 레드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30에 택한 직업을 50년간 이어가는 게 더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꼭 은퇴 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삶의 다른 가능성을 실험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독서라고. 책에는 수천, 수만 가지 인생이 등장한다. 빈털터리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억만장자지만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 사람도 있고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사람도 있다. 다양한 인생과 가치가 신념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가장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유 없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탈탈 털리는 날이 있다. 그런 순간은 세계 최고 운동선수들에게도 찾아오고 억만장자 할리우드 배우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하물며 매일 엇비슷한 일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죽할까? 살다 보면 특별한 일 없이 우울하고 찌질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진탕 술을 마시거나 통장을 털어 명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만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술을 마시고 주제 넘은 과소비를 하는 건 일시적인 위로밖에는 안 된다. 술이 깨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삶은 더 우울하고 찌질하고 절망스럽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잠시 꺼두고 내면을 잠잠하게 만들어줄 좋은 책을 꺼내는 순간, 잃어버린 일상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고 흔들리던 마음도 서서히 회복된다. 위의 나열한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변화가 절실한 순간들이라는 사실이다. 힘겹고 지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손에 쥔다는 것은 내 삶이 여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무언의 외침이다. 이것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외치는 세상의 수많은 아이템 가운데 하필이면 책을 고른 당신. 나는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고 믿는다. 이제 저자가 들려주는 지혜에 귀 기울이며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낼 차례다. 배우고 성장하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나 말이다. 인생에는 딸깍하고 새로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은 맹목적 독서를 통해 멈추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본 뒤에 찾아온다. 책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짜로요. 삶을 바꾸는 도구는 많다.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어 누군가는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과의 인연으로 인생이 바뀐다. 요즘은 유튜브로 인생 2막을 여는 사람도 많다. 내 인생을 바꾼 도구는 책이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작 책이 인생을 바꿔주었냐는 말에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멋있어 보이려는 인위적인 설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맹세코 내 인생에서 책만큼 나를 뒤흔들어준 존재는 없다. 사실 나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순간보다 이리저리 헤매고 뭔가를 갈구할 때 책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정확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답을 찾을 것 같은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게 되었다. 또한 책은 세상의 모든 문이 내 앞에서만 닫혔다고 느꼈을 때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보여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게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인생을 사는 만 가지 방법이 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책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삶을 바꾸는 도구.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고 바꿔야 할지 까마득할 때 책은 구원투수가 되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목표를 이뤄가는 다양한 기법도 책을 통해 배웠다. 늘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나만의 장점과 가능성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기술을 익혔다. 무엇보다 내 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힘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다.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내 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공을 위한 최고 경쟁력도 그것이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얻은 사색의 기술과 나만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더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엄청난 무기를 갖출 수 있다. 빚을 진 채 온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을 때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불행의 덫에 걸렸다고 느끼던 나를 다시 일으켜준 것은 바로 책이었다.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보다 더 악착같이 책을 읽으며 나의 존재와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끌어올릴 수 있었다. 돈 걱정 없이 책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책을 만지고 가까이 하며 사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에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했다. 25세 첫 번째 책을 출간하며 작가라는 타이틀을 내 이름 석자 앞에 추가했다. 모든 꿈에는 확장성이 있다. 한 가지를 이루면 다른 것은 더 멀리, 더 넓게 꿈꾸게 되고 이룰 가능성도 높아진다.
왜냐하면 한번 걸어본 길이기 때문이다. 내 책을 출간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책을 냈다고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독서 에세이를 낸 후에는 기업 사보나 월간지 등의 칼럼을 연재할 기회도 얻었다. 앞서 말한 꿈의 확장성, 단지 책이 좋아 책을 열심히 읽고 글을 썼는데 많은 기회를 얻고 인생이 변화의 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었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이쯤 되면 책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꿨는지, 왜 책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책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다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자발적 의지로 시작해야 한다. 학창시절에 읽은 수많은 고전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 이유는 독서 앞에 억지로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눈은 열려 있어도 마음은 1cm도 열리지 않은 독서다. 이 때문에 주도적일 수도 없고 필요한 부분을 독서가 채워줄 수도 없다. 그저 점수와 평가를 위한 읽기였을 뿐이다. 둘째,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독서여야 한다. 수능 국어의 지문 읽듯이 급하게 치우는 독서법을 버려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독서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행관과 행간 사이, 여백과 여백 사이에도 집중하는 독서가 인생을 변화시킨다. 행관과 여백에도 집중하는 독서란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독서다. 남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다운 생각이 올라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다. 셋째, 벗어날 줄 아는 독서여야 한다. 책을 고르거나 독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관,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마저 눈에 보인다. 베스트셀러만 구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 서점에 가서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책을 고르는 사람도 있다. 목차를 훑어보고 중요한 포인트만 발췌해 읽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도하듯 읽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기준은 없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도 다른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 한 번쯤은 자신의 일상적인 독서법을 벗어나 전혀 다른 스타일의 독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건 그냥 독서법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작은 용기를 연습하는 일이기도 하다. 익숙한 분야의 책 말고 이전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다. 이건 역시 그냥 다른 스타일의 책을 구입하는 일탈 정도가 아니라 틀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독서를 통해 인생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변형하는 연습이 가능하다. 책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와 방법은 셀 수 없이 많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같은 책을 읽어도 누군가는 삶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데 왜 누군가는 생각과 행동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자신이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책을 덮고 고민해보자. 내 독서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인지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뜻밖에도 삶 전체를 둘러보게 된다. 책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책상에 늘 30페이지쯤 읽다만 책이 쌓여 있는데 베스트셀러만 보면 못 참고 또 책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자신을 변화시켜 줄 거라 믿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헤맬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5kg 감량 보장이라는 헬스클럽 홍보에 혹하고 3개월 만에 귀와 입을 트이게 해준다는 영어 강의에 또 지갑을 여는 것이다. 무작정 열심히 읽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유명 작가나 교수, 요즘은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도서들을 다 읽는 세상 성실한 독자 말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려 하기보다 남들이 일러준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학창시절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는 후기를 닳도록 읽었지만 정작 본인 성적은 그대로인 사람.
남이 끌고 가는 길의 끝에는 그 사람이 효과를 본 방법만 존재한다. 삶의 방향은 스스로 정하고 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덮을 무렵에는 내가 소개한 여러 독서법과 동기부여 글들을 밑밥 삼아 책을 읽는 나만의 간절한 이유, 나만의 독서법을 꼭 발견하길 바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